왜 어떤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어도 주변에서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할까? 반면 어떤 사람은 늘 친절하고 노력하는데도 가볍게 여겨지고 이용만 당할까? 살아오며 이런 순간이 있지 않은가? 도와줬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 없고 먼저 사과했는데 오히려 더 무시당했던 기억. 착한 마음이 만만함으로 번역되는 순간 가슴은 쓰리고 마음은 무너진다. 정약용은 남이 내게 함부로 군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경고했다.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한다. 만만해 보이는 건 우연이 아니다.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생긴다. 작은 말투, 사소한 행동, 습관적인 미소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거절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더 요구해도 되겠구나. 그러니 경계하라. 불필요한 사과를 남발하지 마라. 말끝을 흐리지 마라.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버려라. 사람은 말로 자신을 세운다. 내가 나를 가볍게 만들면 남도 나를 가볍게 여긴다. 겸손은 덕이지만 자기 비하는 독이다. 스스로를 존중하라. 그래야 남도 나를 존중한다. 생각해보라. 바람은 물결만 흔든다. 깊은 물은 요동하지 않는다. 사람도 그러해야 한다. 겉은 흔들려도 속은 요지부동해야 한다. 이제 질문하라. 내 표정과 말투가 곧 내가 받는 대우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앉는지가 곧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결정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답을 찾는다. 무례함에 쓴웃음 짓지 않는 법. 애매한 말 대신 분명한 말. 사과를 감사로 바꾸는 법. 자세와 태도로 인생을 바꾸는 법. 끝까지 귀 기울인 당신은 더 이상 만만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말과 태도가 곧 품위와 존엄이 될 것이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무례함에 웃지 말라. 마트 계산대에 서 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는데 직원이 퉁명스럽게 말한다. 빨리 카드 넣으세요. 포인트 적립번호도 누르세요. 숨을 고르기도 전에 주머니를 뒤지고 카드를 찾는다. 나이 들면 손동작이 조금 느려진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내 전화번호도 순간 생각나지 않고 그 순간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한다. 이렇게 넘기지 않았는가? 사실 잘못한 것도 없다. 다만 동작이 조금 늦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처럼 사과부터 하고 허둥댄다. 그 모습이 문제다. 어색한 미소를 띠고 몸을 낮추며 급하게 움직이는 그 태도. 바로 그 순간이 만만해 보이는 순간이다. 왜 우리는 무례해도 웃을까? 심리적으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다. 이해심 많고 관대해 보이고 싶어서다. 그러나 그 어색한 웃음은 당신을 더 만만한 사람으로 만든다. 웃음은 곧 괜찮다는 신호다. 상대는 그 웃음을 허락으로 여긴다.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다음에도 이렇게 말해도 되겠다. 그래서 무례가 반복된다. 더 큰 문제는 당신 자신이다. 무례에 웃을수록 자존감이 깎인다. 겉으론 웃고 속으론 상처받는다.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게 된다. 정약용은 내가 나를 업신여기면 남도 나를 무시한다고 했다. 무례함에 웃는 것은 자기 무시다. 당신이 허락하면 남도 당신을 무시하게 된다. 어색한 웃음 짓지 말고 무례에는 다른 반응을 보여라. 표정을 굳혀라. 웃지도 화내지도 마라. 그냥 진지하게 바라보라. 그 침묵이 더 강력하다. 눈빛으로 경계하라.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느낀다. 짧고 단호하게 말하라.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중하게 말씀해 주세요. 침묵도 무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오히려 당황한다.
무례함에 멋쩍게 웃지 마라. 그 쓴 웃음이 곧 만만함이 된다. 밝은 웃음은 호의지만 멋쩍은 웃음은 자기 폭이다. 상대는 그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은 참아내는구나 라며 더 함부로 대하게 된다. 당신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하라. 무례를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두 번째, 말끝을 흐리지 마라. 그게 뭐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어떨까요?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말끝을 흐리는 습관이 왜 만만함을 키울까? 답은 간단하다. 확신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말끝을 흐리는 순간 당신은 우유부단해진다. 상대는 이 사람은 자신의 의견도 확실하지 않구나 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은 믿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다. 중요한 순간에 글쎄요, 아마도 라고 말하면 가족도 동료도 자녀도 그 말로 인해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 정약용은 사람이 하는 말이 곧 그릇이 된다고 말했다. 대답을 흐리며 얼버무리는 말은 구멍난 그릇과 같다. 물을 담아도 금세 새어버리듯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남는 게 없다. 반대로 또렷하고 확실한 말은 단단한 그릇과 같다. 단단한 그릇에 물을 가득 담을 수 있듯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된다. 말끝을 흐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틀릴까 두렵고 상대를 불쾌하게 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당신을 더 작게 만든다. 이제부터 네 또는 아니오를 확실히 하라. 이유는 뒤에 짧게 덧붙여라. 글쎄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대신 네, 괜찮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하라. 어떻게 할까요? 대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라. 결론을 먼저 말하고 설명은 나중에 하라. 긴 문장은 중간에 흐려질 수 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말하라. 목소리도 중요하다. 끝을 내려 확신 있게 말하라. 모든 것을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신 없음도 확실히 표현할 수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말끝 흐리기는 나쁜 습관이다. 하루에 몇 번이나 그런 말을 하는지 세어보고 의식적으로 고쳐라. 짧고 단정한 문장이 힘이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하는 사람을 존중한다.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만이 확실하게 대우받는다. 세 번째는 자기 비하를 하지 마라. 저는 원래 못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 먹으니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당신은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고 있지 않은가? 농담이라고? 절대 아니다. 겸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아, 정말 이 사람은 못하는구나. 더 위험한 건 당신 자신이다. 뇌는 반복된 말을 사실로 믿는다. 나는 못한다를 계속 말하면 정말 못하는 사람이 된다. 정약용은 나를 가볍게 여기면 남도 나를 소홀히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 낮추면 남들도 그렇게 대한다. 특히 시니어에게 치명적이다. 나이 들어 쓸모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여긴다. 가족도 사회도 다 똑같다. 지금부터 말을 바꿔라. 자기 비하가 올라와도 다른 표현으로 고쳐라. 저는 못해요. 나이 먹어서 안 돼요. 대신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인상을 준다. 하나는 포기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하는 말이다. 자기 비하는 금물이다.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 네 번째는 사과를 남발하지 마라. 우리는 왜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죄송합니다를 달고 살까? 첫째는 습관 때문이다. 말을 시작할 때
죄송한데요를 붙여야 공손하다고 여긴다. 둘째는 자존감 때문이다.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니 정당한 부탁도 미안해하며 말한다. 셋째는 관계 불안 때문이다. 먼저 사과하면 상대가 화내지 않을 거라 믿는다. 그러나 이 습관이 당신을 만만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군자는 말을 아낀다. 말이 가벼우면 신뢰를 잃는다고 했다. 예를 들어보자.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고 하면서 미안한데 나도 급해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잘못한 듯 하다. 그러나 이렇게 바꿔라. 지난번 빌려줄 수 있어 고마웠어. 그런데 나도 급한 일이 생겼네. 이번에는 꼭 갚아줬으면 해. 부모가 자식에게 부탁할 때도 애미야 미안한데 이번 주말에 와줄래? 대신 이렇게 말하라. 내가 와주면 큰 힘이 된다. 고맙다. 가게에서 환불을 요청할 때도 죄송한데요. 불량인 것 같아요. 대신 교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를 남발하면 존중은 줄고 만만해진다. 그러나 감사로 바꾸면 품위 있고 당당해 보인다. 진짜 잘못했을 때만 진심으로 사과하라. 나머지는 감사로 바꿔라. 다섯 번째,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마라. 당신은 어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그리고 그 분노가 지금도 남아있는가?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앉자마자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짜증내고 마트에서 할인 상품이 다 팔렸다고 점원에게 불평하고 자녀가 안부 전화를 안 한다고 하루 종일 서운해한다. 반대로 작은 칭찬에 들뜨고 모임에서 인정받으면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한다.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경박하다고 본다. 깊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만만하다고 본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존중받기 어렵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인다. 상대는 진지한 대화가 어렵다고 느낀다. 정약용은 바람은 물결만 흔든다. 깊은 물은 미동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깊은 호수를 떠올려 보라. 표면은 흔들려도 깊은 곳은 고요하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원숙함이다. 침착함이고 중후함이다. 감정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다. 기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은 달라야 한다. 감정은 속으로 다스리고 겉은 고요히 유지하라.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기뻐도 어린아이처럼 들뜨지 마라. 차분한 미소로 낮고 안정된 톤으로 여유로운 몸짓으로 자신을 표현하라. 일희일비하지 마라. 당신은 세월의 깊이를 가진 사람이다. 그 깊이를 보여주라. 여섯 번째, 분노를 조절하라. 왜 나이 든 사람의 분노는 존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만만해 보일까? 분노는 결국 감정 조절 실패로 보인다.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내면 통제력 부족한 사람처럼 보인다. 주변 사람들은 함께 하기보다 피하고 싶어진다. 또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된다. 날씨, 사회, 서비스까지 끊임없이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듣는 이의 기운을 빼앗는다. 결국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기대는 크다. 온화함, 여유, 지혜 말이다. 그런데도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혼란과 실망을 느낀다. 원숙해야 할 나이에 왜 저리 미성숙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정약용은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는다면 큰 그릇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이 들수록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라.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왜 지금 화가 나는가? 배고파서인지,
피곤해서인지 무시당했다고 느껴서인지 원인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감정은 반쯤 가라앉는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라. 10가지 세거나 물을 한 모금 마셔라. 또는 집에 돌아가 글로 써라. 글로 적는 순간 이 정도로 화낼 일은 아니구나 깨닫게 된다. 정말 잘못된 일이라면 차분히 그러나 단호히 말하라. 실례지만 순서를 지켜주시겠습니까? 품위는 고요한 태도에서 나온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다.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다.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한다. 저분은 참 무게가 있다. 7번째, 자세와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앉아있는 자세를 돌아보라. 어깨가 구부정하지는 않은가? 시선은 바닥을 향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이미 판단을 끝낸다. 단 3초면 충분하다. 그 짧은 순간 보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자세다. 구부정한 어깨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축 늘어진 등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자세만 보고도 판단 가능하다고 밝혔다. 곧은 자세는 자신감과 리더십, 구부정한 자세는 불안과 복종, 이런 이미지를 무의식에 새긴다.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만만하게 보게 된다. 정약용은 바른 자세는 마음을 곧게 하고 마음이 곧으면 세상도 곧다고 말했다. 자세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다. 삶의 품격과 존중의 시작이다. 자세 하나로 인생이 달라진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진실이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흔들린다. 몸과 마음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 구부정하게 앉으면 우울감이 커지고 곧게 서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높아진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증명한다. 나이가 들수록 자세는 더욱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어깨가 굽고 등이 굽는다. 그 몸을 그대로 두면 정신까지도 함께 굽어진다. 사람들은 당신을 늙고 힘없는 사람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자세를 세우는 순간 달라진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열어라. 가슴을 활짝 펴고 턱을 가볍게 들어라. 시선을 정면에 두고 똑바로 보라. 앉을 때도 스스로를 지탱하라. 눈을 마주쳐라. 시선을 피하는 순간 주도권은 사라진다. 당당히 눈을 보고 말하라. 그것만으로도 말에 힘이 생긴다. 천천히 움직여라. 급한 동작은 불안을 준다. 여유 있는 움직임이 당신의 품격을 만든다. 자세는 결국 습관이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진다. 똑바로 서고 당당히 앉아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다르게 대할 것이다. 정약용도 앉고 서는 바른 자세가 곧 학문의 근본이다라고 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곧 사람됨의 시작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세가 곧 품격이고 품격이 곧 존중이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쉬워 보이면 손해가 된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되돌아보라. 무례함에 어색한 웃음, 말끝 흐리기, 과도한 사과, 자기 비하, 감정 기복, 흐트러진 자세.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착함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문제는 경계선을 지키지 못할 때다. 착함은 진정성이어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도움을 주어라. 그 이상은 정중히 거절하라. 배려는 지혜로워야 한다. 상대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어라. 지켜보는 것도 큰 배려다. 정약용은 성인이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이켜 고쳐가는 자다라고 말했다. 시니어의 삶은 이제 품격과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그 존중이 드러나게 하라. 지혜로운 경계선은 당신의 가치를 지켜준다. 착함과 배려는 그대로 품되 만만해 보이지 않는 태도를 가져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한다. 그것이 정약용이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께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품격과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